서울 시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들 모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쇼 미더 서울. 오늘은요, IT 전문 기자 권명관 기자 모시고 IT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명관 기자님 덕분에 이제 IT 관련한 그런 새로운 트렌드들도 알게 되고, 네. 지식이 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쌓여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인지, 근데 굉장히 논쟁적인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좀 겁이 나긴 합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영상 마지막에 너무 살벌해요. 그러니까요. 21세기 라티노. 너무 무서운데요? 예. 라티노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독일만 가도 그 위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뭐 학문에 있어서의 중심. 그렇죠. 인텔리라면 누구나 다 이 라티노를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는 것 약간 같은. 인텔리전스들을 위한 예. 어떤 그들만의 언어.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코딩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예.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래의 언어라고 불리는 이 코딩에 뭐 지금 영상에서처럼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네. 마크 주커버까지 다 강조를 하는 그런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코딩에 대한 그 방법 자체의 언어에 너무 사람들이 집중해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코딩이 약간 중요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예. 코딩 안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언어들을 너무 하나하나 마치 일본어, 영어, 뭐 중국어 이렇게 배우듯이 깨우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 유명인들이 강조를 한 건 코딩의 약간 그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땐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를 나누면 같이 피드백이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계와의 대화가 좀 되는 시대예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내가 요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어떤 그 제품들과의 어떤 컨트롤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좀 그냥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시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이 코딩의 원래 뜻은 이제 기호화하는 걸 갖다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네. 암호화, 기호화하는 걸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될 때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언어로 일종의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코딩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 뭐 예.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릴 때 20년, 30년 전에 배웠던 그런 언어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예. 뭐 지금 얘기하면 뭐 자바나 뭐 파이썬, C++, C#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 아이들은 이걸 몰라도 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언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예. 이 언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코딩 교육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좀 더 논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정말 뭐 5, 6살 아이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감정적인 흐름에들만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코딩 교육의 알고리즘 같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컵을 든다,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면 뭐 흘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 코딩 교육의 그 핵심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예. 그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기계들은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근데 이 코딩 교육으로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네. 물 마셔. 그렇죠. 물 마셔. 그러면 애가 알아서 마셔야 돼요. 맞아요. 마시지 못하면 패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팬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물을 마시려면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맞습니다. 그 행위를 어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줘야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쉽게 왜 할수 물을 있잖아요. 마셔야 하는지 그렇죠. 이유도 알려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논리적인 체계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시작을 한 게 예. 바로 코딩 교육이 시작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사교육에 가서 배우려고 요즘 그러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좀 앞선에서 제가 먼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던 예.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코딩이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뭐 강남 뭐 어디 교육열 그 과 지역 가면 예. 몇 백만 원에 달하는 어떤 예. 학업 프로그램 학원이 이렇게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건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많이 높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 코딩 교육은 정말 올해부터 이제 코딩 교육이 이렇게 좀 열풍이 된 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예. 1년에 17시간의 의무 교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코딩 교육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풍이 된 건데 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7시간입니다. 이 17시간을 위해서 몇백만 원에 투자할 만한 어떤 사교육의 가치가 그렇게 높으냐라는 어떤 반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코딩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인이 될 때 그 밑단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작은 기초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과하게 또 여기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 언어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거 뭐 영어 배우듯이 예. 암기 형태로 외우고 하는 코딩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앞선에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생각하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주입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 되면 굳이 코딩 교육을 그렇게 받지 않더라도 네. 얼마든지 그 요즘에는 다들 직관적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직관적으로 짤 수 있게끔 많이 아이들이 되잖아요. 마치 그 블록 맞추듯이 블록 하죠. 맞추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굳이 언어를 갖다 또 옛날에 우리 뭐 디도스 이런 거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했었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정말 고정관념을 좀 깨야 합니다. 맞아요. 코딩 교육이라 그래서 책 펴놓고 예.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번서부터 막 이렇게 배워나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 생각하는 방법을 좀 더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코딩은 열풍이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외국의 이 코딩 교육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는 사실 2000년 초반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PC가 우리 주변에 들어왔을 때부터 좀 이슈가 됐다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게 이제 스마트폰이 예. 등장을 하면서부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영국, 뭐 핀란드, 스웨덴,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예. 정규 교육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의무화하는 거죠. 네, 초등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좀 생각만 했었다가 이제는 교육 시장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단계로 왔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한 가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던 코딩 교육이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뒤로 올라올수록 약간 뭐 어떤 지금 말만 하면 아는 뭐 MS나 예. 구글,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예. 곳에서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코딩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발전을 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공교육에 이제 코딩을 접목했긴 했지만 나라마다 다 달라요. 네, 맞습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언어들도 지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교육을 시작하지만 시수도 다 다른 것 같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럴 필요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한다라는 생각보다 예. 그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조금 변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아하.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건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예.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되는 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좀 변화해서 적용을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그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에스토니아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주도 형태로 약간 진행을 했었어요. 예. 강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예. 때부터 이렇게 막 진행을 했었는데 요런 과정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돌이켜보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탈정부 중앙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강조하는 형태보단 예.
조금 더 유하게 그리고 지금 워낙에 빠르게 변화가 하고 있잖아요. 예. 기술의 트렌드라든가 뭐 흐름,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같이 주도하는 형태로 협업하는 형태 그리고 대학교가 주도해서 뭔가 연구를 해서 내놓는 과제 등으로 조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 있는 건 정해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트렌드를 알아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아니 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코딩을 갖다가 좀 가르치려고 난리를 치고 아니 코딩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팔려요. 그래서 그런지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내미 그 장난감 생일이 어제였거든요. 네. 엊그제여가지고 생일 장난감 사주려고 이제 장난감 가게에 들렸는데 뭐 코딩만 붙여 무슨 보드 게임에도 코딩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가능은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뭐 무슨 온갖 장난감서부터 뭐 모든 놀이에 전부 다 코딩을 붙여갖고 고가로 그렇게 네.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웬 놈의 학원들은 그렇게 막 고가로 내가 보기에는 코딩의 코자도 잘 모르시는 그런 지도사들까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국내 현실을 조금 돌이켜 볼게요. 예. 올해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범 사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먼저 코딩 교육이 조금 들어왔었고요. 예.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부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된 건데 당장 초등학교에서 일할 만한 어떤 교육 인력,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담임교사님들이 전 과목을 다 담당을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병폐가 조금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영국에서 정부 주도로 일단 코딩 교육이 이슈가 왔을 때는 2014년, 2015년이었습니다. 예. 벌써 4, 5년 전의 일인데요. 예. 4, 5년 첫 해부터 교사와 교수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약 한 7억 원 정도,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7억 원 정도의 비용을 따로 배정을 해서 교사부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1, 2년 가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못 밟았던 거죠. 맞아요. 약간 급하게 시작이 되면서 예. 어느 초등학교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당장 이 교수분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리키기 위한 또 다른 코딩 연수 프로그램들이 사행으로 또 성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또 특정한 무슨 교재 네, 회사나 맞습니다. 이런 데서 막 연수하고 그러더라고요. 교재협회, 교사협회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했던 건데 조금 이거는 저희 국가 정책에서 조금 미비했다라고 좀 볼 것 같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코딩 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이슈로 번지는 건 조금 우려가 예. 되는 거고요. 코딩 교육은 조금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향후 방법, 좀 더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준비 안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교육의 코딩 지도사라는 사람들도 보면 몇 개월 배우고 그냥 바로바로 나가요. 네, 네. 이게 뭐 무슨 학습지 선생 뭐 연수하듯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을 마스터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저도 의아함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냥 여기서 교육받아서 이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준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어른들도 사실 코딩이 잘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예. 단계로 번져나간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일단 교사 네. 뭐 만들 수 있고 또 무슨 사교육에서 뭐 학원 선생 만들듯이 강사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이 여전히 우리 공교육은 그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여전히 뭐 학원들 보면은 더 주입식이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코딩을 제대로 가르칠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고요. 예.
약간 선진국들의 좀 사례를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그 뭐 핀란드나 영국, 중국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약간 1, 2년 정도 늦게 이제 코딩 교육 의무화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시행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사례를 참고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적용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핀란드의 나라가 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코딩 교육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전체 과정 중에서 코딩 교육을 하나의 교과제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자영 뭐 이런 시간에 전구 불 켜는 방법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조립도 하고요. 그거를 단계별로 코딩 교육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어떤 PC와 연결을 해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들이 기존 교과 과목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생활 속에서 하나씩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형태도 한번 고민해 봄직하고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코딩을 맞습니다. 코딩의 어떤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따라하는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 샌드위치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 때 샌드위치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빵을 가져와봐, 빵을 구워봐. 뭐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각 단계로 하나의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아이들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들기 전부터. 1번 단계 빵을 준비한다. 2번 단계 빵에는 무엇을 넣느냐. 뭐 딸기잼, 땅콩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뉴얼로 1번부터 쭉 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단계를 만든 이후에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함께 먹어보고 맛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또 다른 과정을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게 우리 학원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뭐 그 복잡한 그 도식이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샌드위치를 만들자라고 할 때는 부모가 내가 아는 샌드위치 제조 방법을 배워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이대로 따라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각각의 재료들을 흐트려 놓고 이 재료들을 너 나름대로 맞춰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코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몇 가지 블록 테스트들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품, 그러니까 요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가 이런 그 저렴하게 또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코딩 지니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중학생 한 3,500여 명 대상으로 코딩을 무상 수업으로 진행을 한 사례가 좀 있어요. LG CNS랑 같이 했군요. 네네. 일종의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를 지원한 LG CNS 임직원 100여 명 정도,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요. 50명 정도가 노트북과 로봇 장비,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아이들 테이블 위에서 로봇이 직접 움직이는 걸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걸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임들을 조합을 해서 로봇한테 명령을 시키는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를 시행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RC카나 뭐 혹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게 해도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교육으로 접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지 말고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함께 놀면서 다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주면 되지 않나. 알고리즘은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각 단계를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무수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에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지금 IT가 이렇게 많이 실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실생활 주변에 보시면 IT 제품 없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거실에서 집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켜보는 TV도 스마트 TV가 등장한 시대거든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코딩 교육은 이런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 있는 우리 주변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따라해라라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각 단계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코딩 교육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정리를 권명관 기자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